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테슬라, 구글, 메타, 엔비디아 같은 미국 테크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미래가 진짜 성큼 다가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QQQ처럼 성장주, 기술주 비중을 더 늘려야 하나 고민이 되시죠. 제 생각을 먼저 정리해보면 기술의 미래가 밝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걸 그대로 비중 확대로 연결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의 범위 안에서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조금씩 비중을 옮겨가는 방식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은 테크가 강해 보일수록 왜 규칙이 더 필요해지는지 시장 배경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QQQ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비중을 늘리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도록 실행하는 방법까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왔다는 감각을 강하게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신기술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생활을 바꾸는 동시에 기업의 돈벌이 구조를 직접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짜면서 검색과 광고의 흐름이 달라지고 커뮤니케이션과 쇼핑의 방식도 재정렬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라우드와 플랫폼이 한 덩어리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강자가 더 강해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자주 나타나고 매출과 이익이 조금 늘었다 수준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확 커지는 구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테크 기업을 보면 미래가 가까워졌다는 체감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최근 몇 년 시장을 돌아보면 결국 수익률은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 좌우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성장주가 흔들렸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마다 또 한 번 집중이 심해졌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안 타면 뒤처질 것 같다는 감정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강해질수록 투자는 더 성급해지고 포트폴리오는 더 한쪽으로 기웁니다. 문제는 상승장에서는 그 기울기가 잘 안 보이다가 하락장에서 갑자기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테크가 좋아 보인다보다 내 계좌가 테크로 얼마나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체감을 그냥 감탄으로만 두지 않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가격에 미리 끌어와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미래가 밝다는 말과 오늘의 가격이 싸다는 말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혁신은 이미 주가가 먼저 달려가 있고 실제 실적이 그 기대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주가는 옆으로 기거나 한 번씩 크게 출렁거리면서 투자자를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QQQ 비중을 늘릴지 고민할 때는 미래가 온 것 같아라는 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내가 이 변동성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비중이 결국 내게 맞는 비중이고 그 비중이 장기 수익률의 기반이 됩니다. 테크주는 기대와 성장률, 금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먼 미래의 이익도 현재 가치로 크게 쳐주니까 성장주가 더 빛나 보이고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같은 성장이라도 밸류에이션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번 성장 기대를 흔들기 시작하면 좋은 회사라도 주가는 생각보다 과하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테크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장주 비중을 늘리려면 좋은 기업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라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를 먼저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QQQ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개별 종목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도 미국 성장 엔진의 바스켓을 들고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 기업들의 힘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점도 분명합니다. 상위 몇 개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한번 분위기가 꺾이면 지수 전체가 빠르고 깊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QQQ를 늘린다는 건 단순히 성장에 베팅한다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키우고 특정 스타일과 특정 섹터의 리스크를 더 얻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 비중이 함께 올라간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환율은 장기적으로 분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데 환율이 내려서 체감 수익이 줄거나 주가가 빠지는데 환율도 같이 빠져서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테크 비중을 늘린다는 건 주가 리스크뿐 아니라 통화 리스크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선택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성장주가 내 포트폴리오에서 맡을 역할을 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장주는 단기 방어가 아니라 장기 성장의 가속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시간이 길어야 하고 중간에 급하게 꺼내 쓸 일이 없어야 합니다. 1, 2년 안에 집 계약금, 전세 보증금, 자녀 교육비처럼 확정 지출이 있다면 그 돈을 성장주로 밀어 넣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돈이라면
성장주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선택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큰 틀의 자산 배분을 먼저 고정해 두면 성장주 비중 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주식과 채권, 현금의 골격이 있어야 성장주를 늘리더라도 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성향상 주식 60, 채권 현금 40이 편하다면 QQQ를 늘리더라도 그 60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마음이 편합니다. 상승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주식 비중 자체를 과하게 늘려버리면 내려갈 때는 내가 원래 감당하던 흔들림의 영역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시장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내 규칙을 지키면서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비중을 늘리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성장주 비중을 확대할 때 가장 위험한 패턴이 한 번에 몰아넣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한 패턴은 날짜와 금액을 고정해 두고 천천히 비중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6개월이나 12개월 동안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QQQ를 조금씩 더 사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지금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이 평균 단가가 자연스럽게 섞이고 무엇보다 내가 시장의 단기 움직임에 덜 휘둘립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내 행동이 조용해야 계좌가 편안해지고 정한 행동을 반복할 때 장기 투자자는 강해집니다.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다시 줄일지도 함께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승장에서 기술주 비중이 커지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놔두고 싶어지는데 그때가 오히려 리밸런싱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처럼 일정한 주기로 혹은 목표 비중에서 의미 있게 벗어났을 때 비중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 상승장의 과열을 제어하고 하락장의 공포를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비싸진 쪽을 조금 덜어내고 싸진 쪽을 조금 채우는 습관이 장기 성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리스크와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내가 IT 업종에 종사하고 성과급이나 스톡 옵션이 기술 섹터와 연결돼 있다면 계좌까지 성장주로 과하게 쏠리는 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생활비 여유가 충분하다면 계좌에서 성장주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도 심리적으로 버틸 여지가 커집니다. 투자는 숫자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숫자를 버티는 건 삶의 구조이기 때문에 내 삶을 흔들지 않는 비중이 가장 좋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QQ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크게 올리는 대신에 내가 정한 총 자산 배분의 틀을 지키면서 정한 날짜에 정한 금액으로 천천히 비중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리밸런싱 규칙까지 함께 세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테크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국면에서도 뒤처질까봐 불안하지 않고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는 국면에서도 내가 잘못했나라는 자책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분명 흥미롭고 그 미래를 담는 방법은 더 중요합니다. 크게 맞히기보다 오래 버티는 쪽으로, 크게 흔들기보다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만 조용히 옮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